자, 우리가 지금 국방개혁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 국방개혁의 초점은 첫 번째는 이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리화된 부대구조 개편이 첫 번째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과제가 뭐냐면 작전과 전투 중심의 국방 인력 구조 개편과 그 다음에 이 예비군 전력, 즉 예비 전력이죠. 예비 전력 강화가 두 번째 과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 정강. 전력 정강이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과제고요. 네 번째 과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 디지털 강군 육성과 그리고 국방 운영의 효율성이죠. 즉 스마트 국방입니다. 이걸 우리가 스마트 국방이라고 하는데 스마트 국방 구현을 우리가 핵심 과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논의를 마쳤고요. 부대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오늘은 작전 전투 중심의 국방 인력 구조 개편 그리고 예비 전력 강화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전 전투 중심의 국방 인력 구조 개편의 핵심 내용은 우선 상비 병력을 2020년도까지 50만으로 감축한다는 겁니다. 50만으로. 현재는 우리 55만 5천 정도를 유지하고 있죠. 상비 병력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민간 병력, 민간 인력은 빼고요. 상비 전력만 우리가 55만까지 이렇게 줄여간다는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60만 대군이라고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상비 병력을 50만까지 줄인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육군은 36만 5천, 36만 5천이고요. 그 다음에 해공군은 현행대로 7만과 6만 5천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 중에 이제 해병대는 2만 9천을 유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사항은 민간 인력을 확충한다는 겁니다. 민간 인력을 과거에 5%에서 10%까지 10.4%까지 늘린다는 것이죠. 현재 한 7.8%까지 이미 정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끝나는 22년 말까지 5만 8천여 명으로 민간 인력을 늘린다는 계획이죠. 그래서 이 군 구조를 병력 집약형에서 첨단 무기 기반의 기술 집약형으로 전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병력 구조도 병사들 중심에서 숙련 간부 위주로 정예화를 해서 이 상비 병력이 감축됨에도 불구하고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시킨다는 그런 계획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상비병력 50만 감축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비병력은 50만으로 줄인다. 이 중에 육군은 36만 5천, 해공군은 현행 숫자를 유지하고요. 민간 인력을 10.4%까지 늘려서 결국은 이 병력 집약형 구조에서 첨단 무기 기반의 기술 집약형으로 군 구조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사들 중심에서 숙련된 간부 위주로 여기는 특히 이제 부사관들이 해당이 됩니다. 숙련된 간부 위주로 이 정예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병력 감축이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전투력은 오히려 상비 병력이 감축됨에도 불구하고 전투력은 강화시키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상비 병력 감축과 민간 인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작전 전투 중심의 국방 인력 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뭘 해야 하냐면요. 국방 인력 구조를 재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는 2006년도부터 이제 우리가 국방 계획을 쭉 추진해 왔죠. 그래서 상비 병력을 감축을 하고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의 이 부사관 위주로 간부를 이제 정원을 해왔습니다. 부사관 위주의 간부 정원을 해왔고요. 또 청년 인구와 중장기적인 청년 실업률이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군 간부 획득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상비 병력이 감축이 되고 또 병복무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이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방부에서는 기존의 이 간부 정원 중심의 병력 구조 개편을 보완을 해서 이 군인과 군무원 그리고 민간 근로자를 포함한 모두 포괄하는 이런 국방 인력 개념을 이제 설계를 하고 있고요. 또 이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국방 인력 구조 개편 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국방 계획에 따라서 첫 번째는 군별 육해 공군을 말하는 것이죠. 군별 또는 신분별 병사와 간부들, 또 간부들 중에서는 장교, 부사관 이런 신분별로 또 계급별로 정원을 이제 사실은 재설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재설계 중에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전투 분야. 이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이나 민간 인력으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군무원을 포함한 이런 민간 인력으로 과감하게 전환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초임 간부 획득이 이제 어려워지게 된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최첨단 무기를 이제 운용을 하고 또 숙련된 전투력이 이제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장교와 부사관의 계급 구조를 기존의 이 대량 단기 활용의 어떤 비효율적인 피라미드형 구조에서 소수 획득 장기 활용이 가능한 항아리형 구조로 개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량 획득 단기 활용, 이걸 소위 말해서 우리가 피라미드 구조라고 합니다. 인력 구조를 우리가 피라미드 구조라고 그러는데요. 이 구조를 이렇게 바꾼다는 것이죠. 항아리형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수 획득, 장기 활용, 이런 인력 구조로 개편을 한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부 중심의 정예화된 강한 군대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국방 인력 구조 재설계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투 분야의 민간 인력 활용 확대 방안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상비 병력이 이제 50만으로 감축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전투력 손실이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고 또 국방 행정의 전문성과 연소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전투 분야의 민간 인력을 확대를 하는 것이죠. 행정의 효율성이죠. 효율성 달성을 위해서 이 부분은 민간 인력으로 주로 활용을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민간 인력을 기존의 5% 수준에서 10.4% 그죠? 4% 수준까지 늘린다는 게 얘기죠. 현재는 한 7.8%까지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7.8%까지 지금 7.8%까지 지금 끌어올렸죠. 그래서 이 민간 인력은 군인이 직접 수행해야 할 이 전투 임무나 지휘 통제 분야 이런 직위를 제외한 비전투 분야 직위를 대체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군무는 주로 이제 어떤 분야를 담당하느냐면 정비나 예산 이런 등의 업무의 어떤 연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로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 근로자들은 전산이라든지 또는 뭐 시설 관리, 그 다음에 뭐 의학직위 등 이런 분야의 민간인의 전문성이 활용되기 쉬운 이런 직위를 대체한다는 것이죠. 병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상시 전투 준비 태세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GOP나 또 해안이나 강한 경계 또는 방공 감시, 정찰, 초동 조치 등 24시간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현행 작전 부대 병력, 전방 부대입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현행 작전 부대 병력은 보강한다는 개념이에요. 지금 사실 이런 행정 적인 요소에 현역들이 많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현행 작전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죠. 그래서 민간 인력을 확대를 하다 보면 현역들은 이 현행 작전에 훨씬 더 몰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행 작전 부대 병력을 보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GOP와 이 해안경제 병력을 최우선적으로 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이제 방공 감시라든지 이 정찰 병력을 보강을 해 나왔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대테러 부대나 주둔지 경계 병력 등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내용은요. 장군 감축입니다. 장군들의 숫자도 많이 지금 감축이 되고 있죠. 장군 직위가 2017년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436명이었어요. 2017년 기준. 이걸 이제 2022년까지 국방계획이 완수되면 360명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이게 22년 말까지. 그래서 장군 정원 조정 계획을 시행한다는 거죠. 76명이 결국은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46명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감소를 시켰어요. 이미.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76명을 감축해서 360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국방부의 기본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이 예비전력 정예합니다. 예비전력 우리나라 예비군 제도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죠. 사실은 예비전력 정예하는데요. 여기서는 첫 번째가 우선 동원 준비 태세 강화입니다. 자, 우리가 전쟁 억제력을 확보하고 이 전쟁의 지속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전시에 또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가용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해서 군사작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 국방 동원 체제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분야에 이제 이 병력 동원 분야는 군 구조 개편과 또 예비군 자원 감소 등의 이런 국방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예비군 전체 규모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우리가 한 275만 정도 되죠. 유지하되 이 연차 조정과 또 연차별 훈련 대상 등을 재판단을 해서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예비군 편성과 관리 방안을 지금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하고 협조를 해서 전시 초기에 필요한 주요 전투부대 위주로 우수 자원을 지정하는 등의 이런 동원 지정 방법을 개선해서 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물자 동원 분야는 이 동원 집행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각 군의 소요제기 단계부터 자원의 가용성과 또 업체의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소요제기에 대해서 관련 부처가 합동 소요 심의를 통해서 검증을 해서 동원 소요를 최적화하고 있죠. 특히 2018년도에 우리가 동원 전력사령부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동원 전력사령부가 창설이 되었죠. 2018년도입니다. 이게 창설이 되었죠. 그래서 이 동원전력사령부의 임무수행 체계를 정립을 해서 상비 전력 수준의 전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사시에 이 동원 위주 부대가 적극적으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대의 전력 증강 소요를 국방 여러 가지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반영을 시키고 있고요. 또 이에 필요한 전투 기뇨, 물자 관련 예산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정예자원 위주의 동원 지정과 또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제도 또 실전적인 훈련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임무 능력을 강화를 하고 있죠. 두 번째가 예비군 편성하고 자원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비군 동원전력 우리가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예비군은 사실 전시나 또는 뭐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예비군이 편성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 평시에는 사실 이제 동원 훈련을 하죠. 근데 우리 동원 훈련이 사실 굉장히 지금 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동원 예비군들은 평시에는 이제 동원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방위, 그 다음에 재난 대비를 하죠. 이게 이제 예비군들의 평시 임무죠. 평시 임무고요. 그 다음에 전시가 되면 이제 부대 정창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비군으로 부대의 정설 또는 창설을 지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현역 부대가 이제 부족한 인원을 이 예비군들로 채워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대는 완전히 창설이 되는 부대도 있고 또는 현역 부대의 정원이 되어서 완전하게 완편을 하는 이런 정창설 개념으로 운용이 되고요. 또는 이제 이 손실 병력이 있죠. 우리가 전투로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병력 손실이 생기겠죠. 손실 병력에 대한 보충, 우리가 손보 병력이라고 그랬죠. 손실 병력에 대한 보충. 그 다음에 이제 관군 통합 방위 작전. 이게 이제 예비군들의 전시 임무입니다. 사실 전시 임무죠. 전시 또는 뭐 국가 비상사태 때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죠. 예비군들의 임무가 이건데요. 그래서 이러한 임무를 전평시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2020년 12월 기준 우리 예비군 규모는 한 275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뭐 여성 예비군과 특전 예비군 6천여 명이 이제 지원 예비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원 예비군은 예비군법에 따라서 18살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예비군에 지원한 자 중에서 선발된 인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군 부대는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되는 지역 예비군 부대가 있고요. 한 3,2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장 단위로 설치되는 직장 예비군 부대가 한 820여 개가 조금 넘어요. 편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각 수인군 부대에서 이들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비군들은 자연재해나 또 코로나 19와 같은 이런 사회 재난 시에 예비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국방 동원 업무에 관한 훈련과 또 개정 등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지금 추진을 이미 하였죠. 자, 다음은 이제 예비군 훈련입니다. 예비군 훈련 체계가 굉장히 지금 우리가 미비하죠. 그래서 예비군 훈련 체계 발전을 위해서는 실전적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예비군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실전적인 훈련을 해야 되고요. 또 실전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군들을 위한 훈련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이런 예비군 훈련장을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에 지금 한 200여 개가 넘는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데 이것을 한 40개 정도로 해서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통합을 합니다. 이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은 사격장이나 영점 사격이나 기록 사격 또는 분대 전투 사격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영상 모의 사격장이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훈련장 주변의 소음 방지를 위해서 자동화된 실내 사격장, 그리고 교전 훈련 장비, 우리가 흔히 마일저 장비라고 그러는데요. 레이저 발사총이라든지 감지기, 훈련 통제 분석 시스템이나 이 전광판 등을 활용해서 쌍방 교전 훈련을 할 수 있는 일체의 장비를 우리가 교전 훈련 장비, 마일즈 장비라고 흔히 군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분대 단위 팀 훈련이 가능하도록 시가지 전투 훈련장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입소 때부터 예비군 훈련 입소할 때부터 훈련을 평가하고 또 훈련을 마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이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예비군 훈련 관리 체계를 마련을 해서 훈련 성과를 지금 제고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까지 총 12개소의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을 이미 구축을 했고요. 가상현실이죠. VR. 가상현실 기반의 영상 모의 사격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동원훈련장 시설 현대화도 중요하죠. 지금 굉장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2025년도까지 생활관이나 또는 식당, 안보교육관 이런 것들을 신축을 해서 신축을 하거나 또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좀 개선을 시킬 계획이고요. 그리고 보상비, 훈련 보상비도 지금 사실 너무 적게 나오죠. 여러 가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비를 대폭 정액을 좀 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교통비나 정식비 등 실비 정도만 지급되고 있는 이 지역 예비군 훈련비도 보상비가 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평시 복무 예비군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역 규모 감축에 따라서 이 전투력이 저하되고 또 더 높은 수준의 어떤 동원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2014년도부터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 제도를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전투 준비 시간 단축이라든지 부대 전투력 향상 등의 성과가 이미 검증이 되었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현재 제도에서 이 소집과 훈련 기간을 늘리고 대상에서 이 퇴역자를 추가해서 확대 운영하는 이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도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자, 이처럼 이제 우리가 국방 인력 구조 개선은 국방 개혁의 부대 구조 개선과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국방 개혁의 과제 중에 하나죠.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합동성에 기반한 전력 정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